없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기본은 잘못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백만 유튜버가 얘기하는 보통 필라테스 호흡이라고만 치면 나오는 흉곽 줄이기라고 잘못된 호흡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모든 필라테스 호흡이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횡격막 호흡으로 해서 이게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제가 이 댓글에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지 않고 가장 마지막 것에만 대답을 드린 이유는요. 수학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댓글에서 해부학적인 관점이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읽고 이렇게 느꼈어요. 아, 이분이 해부학을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구나. 그러면 아마 나중에 이게 이불킥 할 수 있을 만한 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발살과 호흡이라고 하는 브레이싱과 그리고 할로잉의 개념도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직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모르시면서 사실 댓글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이 해부학 지식의 한도 안에서 반박의 의견을 내고 싶으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댓글을 단다기보단 사실 그런 것도 맞는 게요. 본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댓글에 성이 나 있으셨을까요? 그게 두 번째 댓글에서 느껴지는 게요. 회원님이 영상을 보시고 혼란스러우셔서 댓글을 남긴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공격적인 댓글의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가르쳤던 것이 부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다거나 자존심이 상하셨다거나 라고 느끼셔서 아마 더 그러셨을 거라고도 보고요. 일일이 다 알지 않은 이유기도 한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회원님이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은 안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회원님이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알게 되시면 선생님도 더 자존심 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시면 된다, 지도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차츰차츰 점점 더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더 실력이 느시려면요. 이런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막 논문을 대라, 증거를 대라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 의견에 반대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연구 자료와 논문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그렇게 찾아가시다 보면 그것조차 엄청 큰 공부가 되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이런 성향이 약간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아마 뭐 더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더 성장하실 수 있다고도 봤고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옳다는 생각에 똘똘 사로잡히셔서 제 영상을 봤는데도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자꾸 반대되는 의견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해부학적으로 좀 잘못된 의견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박을 내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하신 것처럼 뇌피셜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구가 둥둥 떠는 것도 뇌피셜에서 시작됐고요. 모든 발명과 발견은 다 뇌피셜에서 시작된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논문과 증거 자료만을 가지고 이미 알려준 것에서만 계속 공부를 하시면 스스로가 될 것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조차 그래서 내 식으로 한번 더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부학적 견해가 있다. 이거는 해부학적 견해고 뭐 예를 들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도 또 그냥 제 의견만 주장한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뭐 호흡 세미나도 갔었고요. 그리고 호흡 관련 책들도 많이 읽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제 의견을 횡격막 호흡이 중요하다고만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가 제가 이 영상에서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거는 사과드립니다. 다른 필라테스 선생님들 기분이 나쁘셨다면 하지만 제가 좀 어그로를 끌면서 과도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요. 관습처럼 그냥 우리가 협회 측으로부터 배우는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잘못 알려진 그런 호흡이 물론 필라테스 호흡이 그거라고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호흡의 가장 기본은 횡격막 호흡부터 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개 필라테스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막 수백만 유튜버 분들 아니면 운동 유튜버 분들이 다 그런 흉곽이 작아지는 그런 호흡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저 같은 이런 작은 개미가 뭐 주식은 아니지만요. 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그로를 끌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 당연히 않겠고요. 협회도 안 그런 협회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저만 잘났다. 그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관습처럼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영상에서도 필라테스 선생님은 왜 그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선생님이 잘못했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의 댓글처럼 호흡이 무조건
뭐 그 필라테스 호흡은 나쁘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 보조 호흡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조 호흡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호흡을 위쪽 보조 호흡을 하는 호흡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호흡의 그냥 가장 기본은 횡격막 호흡이다. 거기서 흉곽을 들어 올리는 호흡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효과적인 호흡도 또 다른 호흡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을 얘기한 거야. 뭐든지 우리가 운동이나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것에서든 가장 기초를 알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바는 마치 그것이 기본이고 기초인 것처럼 잘못된 호흡을 말하는 것을, 그것도 물론 흉곽호흡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아니지만요. 횡격막을 못 쓰는 일반 기초적인 호흡을 안 하고 그게 그냥 원래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셨거나 좀 불쾌하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굳이 영상까지 제작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저를 싫어하시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분을 위해서 저 역시도 제 에너지를 쏟고 싶지는 않아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사실은 시간이 빠듯해요. 다른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저도 제작하고 싶지, 저를 이렇게 온몸으로 싫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에너지를 쏟고 영상을 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충분히 이런 근거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반대되는 의견을 다신 걸 보면 이 영상을 보시고도 또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 제작은 이 영상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실은 이 선생님의 댓글에는 제가 그냥 앞으로 이분이 더 뭐 공부하면 아시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 밑에 달렸던 이 님의 댓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14년차 물리치료사 겸 필라테스 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동영상을 보다가 어이없는 댓글 중 사이다 같은 댓글이라고 하셔서 너무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것이 14년차 물리치료사 앤 필라테스 강사님이 이것을 모른다고요? 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회원분께 선생님의 지식을 알려주는 게 올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회원님께 왜 선생님의 지식을 알려주죠? 물리치료사시면 물리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필라테스 강사시면 운동을 잘 알려주셔야 되는 거지, 회원님께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지, 지식을 알려주는 게 올바른 길일까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보여준 건 필라테스 호흡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필라테스 호흡을 그렇게 배우셨다면 필라테스 호흡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횡격막 호흡이고요. 필라테스 호흡을 그렇게 쓰신다면 필라테스 호흡도 될 수 있다고 영상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필라테스 호흡도 횡격막을 밑으로 하강시키면서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은 제대로 안 보시고 뭔가 반박할 것, 내가 여지껏 가르친 것, 아니면 지금 필라테스 뭐라고 하니까 그게 싫으셔서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쌤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이세요. 선생님은 큰일이세요. 14년차 물리치료사 필라테스 강사시면요. 일반인들은 평소에 저렇게 신경 써서 호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바른 호흡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평소에 저렇게 신경 써서 호흡을 못 하시니까 잘못된 호흡을 하시기 좋고, 바른 호흡, 특히 횡격막 호흡을 모르시기 좋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바른 호흡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저에게 해당 논문 및 증거 자료를 막 강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굉장히 좀 무례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글만 쳐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링조차 해보지 않고 막 하고 쓰신 거예요. 구글만 쳐봐도 나오는 이 얘기들인데 부끄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답변 드릴게요. 횡격막은 불수의근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근육입니다. 횡격막은요, 수의근과 불수의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수의근으로 쓰여질 때는 우리가 호흡을 참다 죽을 것 같을 때는 아무리 내가 참고 싶어도 못 참는 것처럼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이럴 때는 당연히 불수의근으로 쓰여지죠. 하지만 댓글 중에 저에게는 그 밑에 현직 성악가분의 댓글이 굉장히 좀 사이다 같았습니다. 현직 성악가분이 또 그 부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부를 때 있죠. 부르는 악기, 부르는 악기. 그런 악기 같은 경우가 횡격막을 우리가 조절하는 대표적인 예죠.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횡격막이 불수의근이어서 자기 혼자 움직인다면 어떻게 그런 긴 호흡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만큼 더, 그리고 오래될수록 단련이 되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도 단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근육이고요. 또한 횡격막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에도 지배가 돼요. 그리고 또 횡격막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척추측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척추측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찌그러진 폐의 공간, 갈비뼈의 공간을 따로따로 조절하기 위해서 횡격막의 이 좌우의 다른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수의근이기 때문에 횡격막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구글에 횡격막 수의근 불수의근만 쳐보셔도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횡격막은 촉지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횡격막 촉지라고만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이렇게 아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또 균형을 위한 근막 이완 테크닉이라는 이 책에서요, 근막의 이완에 대해서 수기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로막 이완하기가 나옵니다. 필라테스 호흡을 하면 흉곽이 확장되면서 횡격막이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횡격막 못 쓴다고, 그런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있나요? 이 책은 호흡 양상 장애의 인지 및, 제가 여기 앞에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쌓아놓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좀 쌓아놨습니다. 호흡 양상 장애의 인지 및 치료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 호흡 양상 장애의
장애 인지미 치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대부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예를 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폐가 확장되려면 폐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확장할 수 없어 늑관근과 횡격막의 협업으로 폐 공기가 들어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번이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시는 숨을 지금 내가 늑관근만으로 하실 수 있나요? 늑관근만을 움직이셔서 늑관근만을 움직이시려면 결국은 상부 보조호흡을 쓰시거나 밑에 횡격막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횡격막이 밑으로 당겨지면서 폐 아래쪽 공간이 커지는 게 폐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횡격막이 반드시 마시는 숨에 일을 해야지 아래쪽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고요. 위쪽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건 보조호흡근들이 위에서 당겨 올려주니까 확장이 되는 거고요. 늑관근은 갈비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반응처럼 일어나는 근육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횡격막은 첫 번째 얘기했듯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쵸? 횡격막 자체를. 그런데 횡격막의 움직임 없이 늑관근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다시 또 위에 보조호흡근을 써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늑관근만 움직일 수 있나요? 늑관근만 움직일 수 없겠죠. 늑관근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이 이루어져야만 같이 움직여지는 근육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흉곽 호흡을 하면 흉곽 상부에 보조호흡근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필라테스에서는 보조호흡근으로 호흡하는 걸 지향한다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알죠? 그래서 목에 긴장이 들어가면 쇄골 어깨가 들리면서 호흡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죠. 횡격막 호흡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필라테스 호흡도 이렇게만 하는 잘못된 호흡을 저는 얘기하는 거지 모든 필라테스 호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필라테스 호흡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이 유튜브만 쳐도 나오는 일반적으로 많은 필라테스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하면서 어깨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갈비뼈를 옆으로 부풀리시면서 여기를 또 더 안 올리려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래 또 횡격막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호흡도 잘하고 있는 기본적인 호흡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호흡을 저는 얘기하는 거야. 제발 제가 얘기하는 게 필라테스 호흡이 아니고 저는 횡격막 호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걸 좀 알아주세요. 좋은 근육은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동의하지만 복행근 및 골반 기저근은 보통 일반인들은 긴장되고 수축되어 있는 근육이 아니라 늘어나 있는 근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늘어나 있는 근육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보통 일반인이 아닌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동 능력이 엄청 좋으신 김연아 선수 같은 분이 회원님으로 오시면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분은 특별하니까 다르게 가르치실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말씀처럼 보통 일반인들의 기준이 어딘가요? 어떤 분은 늘어나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기저근이 단축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것은 근막경선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 책에도 충분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보통 일반인이 늘어나 있는 근육으로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큐잉이세요. 보통 일반인이 복근이 늘어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복근을 단련시켜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복근이 단축된 분도 분명히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골반이 전방경사가 많이 되어 있다고 후방경사 되는 힘을 쓰고 일반적으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아주 잘못된 오류예요. 보통 일반인이 무언가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의 균형, 그 기준, 뉴트럴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 역시도 가장 기본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표현할게요. 잘못된 필라테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흉식 호흡이 잘못된 게 무조건 아닌 게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흉식 호흡이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못 쓰시는 분은. 하지만 기본은 횡격막 호흡이란 얘기예요.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본인이 하는 호흡 외에 횡격막 호흡을 하지 못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호흡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호흡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이 분류로 엮을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은 다 다르고요. 그리고 보통 현대인들이 일반인들이 오래 앉아 있다고 다 장요근이 단축되나요? 아니거든요. 장요근이 이제 늘어나신 분도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셔도. 그러니까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 같은 경우 필라테스 큐잉할 때 수축하고 조이라는 큐잉을 많이 쓴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골반 기저근은 횡격막과 같은 공간 안에 복압을 만드는 근육이에요. 이걸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듣고 싶지 않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증거 자료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또 알 수 있고요. 더불어 필라테스 운동의 목적은 코어 근육 강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복부가 부풀어지도록 호흡을 하면 일반인들은 아예 복부에 품이 누가 이러던가요?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나요? 복부를 부풀린다고 복부에 힘이 왜 풀립니까? 그리고 일반인이라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시는 숨에 복부를 안 부풀려도 힘이 안 풀리고 일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풀리는 건가요? 마시는 숨에 복부에 힘이 풀린다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발살바 호흡, 헬스 호흡, 마시고 숨 참죠. 복부 힘 풀리나요?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마시는 숨에 왜 복부 힘이 풀립니까? 마시는 숨에 배
호흡이 들어가면 배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숨에 복부에 힘이 풀리게 선생님이 호흡을 하셨다는 건 호흡을 잘못하신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잘못하시고 이것이 마치 일반적인 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일반인을 거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안 되죠. 마시는 숨에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코 강화는커녕 다칠 수 있다고요. 발살바 호흡은 호흡을 마시고 숨을 참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발살바 호흡을 언제 합니까? 브레이싱이라고 표현하죠. 역도 같은 데서 내가 데드리프트 같은 데서 가장 큰 무게를 들어 올릴 때 그럴 때 하는 게 발살바 호흡이고요. 그때 호흡을 마시고 참는 게 발살바 호흡이에요. 영상이 길어지겠지만 제가 그럼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살바 호흡 브레이싱과 우리가 배꼽을 당기는 할로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시는 호흡에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복부 전체가 크게 부푼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부풀 때 밖에 있는 벨트, 우리가 벨트 매면 벨트 매고 배를 빡 밀어보세요. 그러면 벨트가 꽉 조여지죠. 밖에 있는 벨트는 더 단단해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부풀려는 이 힘을 꽉 잡아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살바 호흡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호흡을 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바깥쪽에 있는 외복사근과 복근들이 안쪽에 부풀어져 있는 복압을 잡기 위해서 힘을 더 꽉 쓰게 돼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부풀리면 뭔가 배에 힘이 더 들어간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밖에서 꽉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 힘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게 헬스장의 그 챔피언 벨트 같은 거예요. 복압 벨트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벨트를 하는 이유가 그 복압을 유지하는 힘을 외부적인 힘으로 더 단단하게 꽉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꽉 눌러서 좌우 양옆이 막 부풀었어요. 앞뒤 좌우 양옆이 꽉 부푸는데 거기를 끈으로 꽉 잡고 있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 압력이 더 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게 발살바 호흡이에요. 그게 브레이싱이고. 선생님이 이거를 웨이트 필라테스 호흡 차이가 운동실 복행근을 신장성으로 수축하는지 8번에 단축성으로 수축하는지 차이가 있고 이에 필라테스가 단축성으로 복행근을 쓰기 때문에 여성분들 바디 라인 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바디 라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복행근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호흡의 기본은 복행근이 되시는 숨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에서는 왜 발살과 호흡을 쓰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랬을 때 복압이 최대로 유지되면서 가장 무거운 그런 것들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중심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호흡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헬스 호흡을 그렇게 쓰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 호흡을 방해하면서 늘 그렇게 어떤 힘쓰는 순간마다 숨을 참게 되시면 그것 역시도 호흡을 방해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 양상장애의 인지 및 치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은 언제 쓰느냐? 그래서 늘 어떤 운동마다 헬스는 무조건 발사바 호흡이 아니고 헬스에서도 내가 최대치를 들어 올릴 때 쓰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행근 같은 경우는 바디 라인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냥 기본이 복행근 호흡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배를 빡 밀면서 그죠? 배에 힘을 가득 주면서 빡 이 부분을 딱 미는데 거기에서 복 직근과 그리고 옆쪽에 복 사근들이 힘을 빡 써서 걔를 꽉 잡는 힘을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이 부분이 단단해지면서 좀 더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복행근은 당기는 호흡이에요. 복행근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당기는 호흡이니까 복행근 호흡을 잘 한다면 배꼽을 뒤로 잘 당기겠죠. 배꼽을 뒤로 잘 당긴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 라인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흉곽 줄이기라고 잘못 아시고 있지만 사실은 이 허리 라인을 줄어들게 만드는 게 복행근의 호흡이죠. 그러니까 바디 라인을 잡기 위해서 복행근 호흡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내쉬는 호흡에 쓰는 힘이 복행근 호흡이기 때문에 복행근 호흡을 하시는 거고 복행근 호흡을 잘한다면 바디 라인도 당연히 예뻐지실 수 있겠죠. 웨이트에서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호흡을 집어넣어 신장성 수축을 사용해서 코어 근육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 호흡을 얘기한 거고 선생님은 이 호흡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복부가 부풀어지면 단단히 코어를 잡고 무게를 치죠. 그래서 크로스핏 오래 하면 몸통이 두꺼워진다고 하셨는데 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시는 숨에 이렇게 이 호흡을 해서 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흡을 그냥 운동처럼 자꾸 하려고 하시니까 마시는 숨에는 막 배를 이렇게 밀어내요. 배는 횡격막이 내려오니까 밀리는 거예요. 배를 부풀려서 내미는 호흡이 아니에요. 횡격막이 내려오니까 그냥 그 반응으로 부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마시지도 않는데 배를 쑥 밀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호흡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도 갈비뼈가 벌어지죠. 갈비뼈가 벌어지는데 갈비뼈를 벌리는 걸 1번에 두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호흡을 하듯이 복부를 부풀리는 것도 횡격막이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복부가 부푸는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잘못 아시면 복부를 부풀리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잘못 아시는 건 뭐냐면 1번을 모르고 이상한 반응에만 자꾸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장성 수축 막 어려운 용어는 갖다 붙이시지만 해부학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서 근육은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해야 좋은 근육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흉곽을 사용하지 않고 호흡 보조근만 사용해서 얕은 호흡을 하거나 흉곽이 앞쪽으로만 호흡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흉곽 하부를 좌우로 확장하고 등 쪽에 흉곽으로도 호흡해서 늑간근을 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보조호흡근만 사용해서 얕은 호흡을 한다고 흉곽이 앞쪽으로 보조호흡근을 사용하는 호흡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호흡, 보조호흡근을 사용하는 호흡이죠. 그 입이 저는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당신이 왜 내가 하는 걸 틀렸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맞는데 이게 무슨 관계예요? 결국은 보조호흡근 사용하시는 분들이 등 쪽에 흉곽으로도 호흡에 늑간근을 껴야 한다고 했는데 늑간근보다 더 중요한 게 횡격막이라고요. 선생님. 필라테스 호흡은 흉곽 줄이기 이쯤 되니까 제가 텐션이 점점점 내려가죠. 20번 정도까지 있는데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네요.
필라테스 호흡은 흉곽 줄이기 호흡이라 하셨는데 흉곽이 줄여지는 건 보조적인 효과고 원래 목적 호흡을 강화하기 위한 흉곽식 복부 호흡이 아닌가요? 필라테스 호흡이 흉곽 줄이기 호흡이라고 한 거는 일반적인 걸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다 흉곽 줄이기 호흡이라고 나오죠. 그걸 얘기한 거지. 제가 필라테스 호흡이 원래 목적이 필라테스가 코어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본질을 모르세요? 책을 잘 안 보시나 봐요. 호흡을 깊게 연구하는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협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워크숍을 들었을 때 협회마다 호흡에 접근이 조금 다른 것을 알았고 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모두 그렇지 않은데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곳들이 있겠죠. 있는데 저는 잘못된 필라테스 호흡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기본적인 본질은요. 기본 호흡은 횡격막 호흡을 얘기한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목적이든 간에 가장 기본이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수학을 내가 산수를 배우는데 숫자도 안 배우고 목적이 덧셈이라고 덧셈을 어떻게 배웁니까? 목적이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배웁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곳에서 호흡할 때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잡으라는 이유는 초보자들은 복부를 부풀리다가 아예 근육에 힘이 풀려 동작 시에 복식 호흡을 해버리면 코어 근육이 잘 쓰이지 못해 부상이 있기 때문이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선생님 잘못 아시는 게요. 호흡할 때 복부에 힘이 마시는 숨에 풀린다는 게 잘못되신 거예요. 마시는 숨에 아까 얘기했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일반적인 오류를 잘못 범하고 계시죠? 초보자들은 복부를 부풀리다. 그러면 회원님이 초보자가 아닌 분과 초보자분이 오셨으면 다르게 또 호흡을 투영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초보자라는 가정을 하시는 거 잘못된 거죠. 모든 초보자건 숙련자건 운동선수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호흡의 가장 기본은 그냥 기본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부를 부풀리지 않으려고 해도 호흡을 할 때 복부는 자연스럽게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부풀려지면 잘 하신 거죠. 안 그러신 분도 많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어느 협회는 마실 때는 복행근 신장 수축하고 내쉴 때는 단축성 수축하는 걸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실 때는요. 복행근 신장 수축하고 내쉴 때 단축성 수축하라고 하는데 어떤 협회는요. 마시는 숨에도 복부를 부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위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쓰셔놓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배운 곳에서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잡으라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잡으라고 얘기하신다면서요. 복부를 부풀리다가 아예 힘이 풀려서 복식호흡을 해버리면 코어 근육이 잘 쓰여지지 못해서 한다면서 또 그 밑에는 왜 결론적으로 어느 협회든 복행근은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작아집니다는 운동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운동 방법에 따라 근육이 크게 커질 수도 있고 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크기만 얘기했지만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신 선생님을 배려하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흑곽을 확장하고 수축하면서 늑간근이 두꺼워지진 않지만 무게를 치는 운동이 고 백근 섬유가 아닌 접근 섬유라 근육의 질이 좋아지면서 늑간근이 늘어나고 뻑뻑했던 사람들의 근육 길이가 정상화되면서 불필요했던 효과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늑간근을 많이 배우셨나 봐요. 늑간근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늑간근은 두 가지의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늑간근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다면 횡격막 호흡을 했을 때 늑간근이 늘어날 수 있지만요. 위로 제가 얘기한 잘못된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보조 호흡을 했을 때는요. 갈비뼈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늑간근이 수축을 해서 갈비뼈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역시 전문적인 것을 원하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흉곽 줄이기란 호흡의 능력을 방해한다고 하셨는데 11번에 말한 것처럼 필라테스 호흡은 흉곽 줄이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필라테스 호흡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답변을 드렸잖아요. 물론 잘못된 걸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마치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회원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에 이렇게 대답을 회원님께 못 해드리니까 마치 회원님 보라고 쓰신 것 같아요. 심장과 폐가 줄어드는 호흡을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필라테스 호흡으로 흉곽의 사이가 줄어들더라도 폐가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은 증거가 있나요? 폐가 활동하는 공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더라도 1번 흉곽을 가로로 확장하면 횡격막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오류인 것 같으세요? 정확한 연구. 심장과 폐가 줄어드는 호흡을 하는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흉곽 줄이기라는 호흡이라는 게 심장과 폐가 줄어드는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지. 언제 심장과 폐가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심장은 오히려 비대해지면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성악가분들은 심장이 엄청 비대해져서 심장 비대증으로 지금 다 고생하실까요? 지금 뭐 수영선수들은 다 심장 비대증 호흡 잘하는 호흡 전문가들은 다 심장 비대증 걸리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심장 비대해지면 위험하죠. 그런데 호흡을 잘해서 심장이 잘 뛰면 심장이 비대해지는 건가요? 네, 심장은 비대해지면 위험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호흡만으로 심장을 비대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호흡을 잘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필라테스는 호흡을 잘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코어 근육 강화고 척추 유연성과 근력 강화에 더 포커스가 제가 필라테스가 호흡을 잘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저기요. 정말 맥을 짚으시는 능력이 없으신 건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셔서 제 영상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라테스가 호흡을 잘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호흡을 잘하려면 유산소를 하라고 했죠. 왜 갑자기 여기 필라테스가 나옵니까? 호흡을 잘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막 계속하는 것보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심폐지구력이 강화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기라는 게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호흡이 내가 연습하고 흉곽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보다, 사실 흉곽 왜 줄어들고 싶어요? 흉곽 줄어들고 싶으신 분 다 원인이 사실 살 빼고 싶으신 거잖아요. 작은 몸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살을 빼려면, 그러려면 나가 달리기 하는 게, 호흡을 더 많이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필라테스 호흡을 잘못된 필라테스 호흡 이거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언제 필라테스가 호흡을 잘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이 영상의 목적은 정말로 필라테스 호흡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잘못된 필라테스 호흡이 무조건 좋은 호흡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흡의 기본은 횡격막 호흡이 먼저고, 그렇다고 필라테스 호흡이 아주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을 보조호흡근을 써서 이렇게 갈비뼈만 넓히는 게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보조호흡만 쓰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만으로 흉곽을 줄어들게 해서 내가 라인을 잡는다, 호흡만으로 내가 라인이 잡혔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라인을 잡히기 위해서는요, 호흡보다 물론 복근근의 힘 중요하죠. 그래서 깨워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호흡만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호흡을 계속 하시는 분은 달리기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계속 그 호흡을 하실 테니까요. 그치만 그걸 깨우고 난 다음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가서 달리기를 하건 필라테스를 하건 유산소성이 들어간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게, 또한 무산소성 운동조차도요, 우리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10개만 해도 딱 놓고 나면 어때요? 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산소를 몸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산소를 필요하니까, 그건 역시도 호흡에 도움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기본은 잘못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백만 유튜버가 얘기하는 보통 필라테스 호흡이라고만 치면 나오는 흉곽 줄이기라고 잘못된 호흡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모든 필라테스 호흡이,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횡격막 호흡으로 해서 이게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해요. 대신에 본인이 그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도하시면 돼요. 해부학을 어느 정도 공부 못하신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횡격막 호흡은 이런 것이다, 단지 조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가 자극적인 썸네일과 그리고 제목을 채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또 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보실 수 있었던 효과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몇몇 분들은 기분이 나쁘셨겠죠. 본인이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기보단 조금 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 영상은 더 이상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서 모이셔서 알콩달콩 회의하셔서 반박 자료를 하나 책으로 한번 엮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